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아산 영인면의 한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폐지를 주워 수익금을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다는 황재민 사회복무요원을 김장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산 영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재민 씨. 점심시간이면 특별한 외출을 합니다. 바로 버려진 폐지를 줍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버려지는 폐지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폐지를 모아 팔기로 한 겁니다. 수익금은 전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작년 4월에 행복키움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그 금액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기에 기부하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 이 폐지 줍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폐지를 주어 판매한 수익금은 약 18만 원. 폐지 1kg당 판매 금액이 50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황재민 사회복무요원이 1년간 모은 폐지의 양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고되고 귀찮기도 할 법하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쁨이 먼저입니다. 이 폐지를 모은다는 게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누군가에겐 큰 희망을 줄 수 있고 조그만 금액이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작지만 그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아울러 같이 일하는 공무원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이 알려지면서 황재민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표창장도 받게 됐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황재민 사회복무요원의 선행이 모두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푸는 거에 대한 행복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회에 나가서도 봉사나 이웃 사랑에 있어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아산시 충무교 실시 설계가 완료돼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충무교의 유지 관리성 등을 고려해 교량 신축으로 방향을 잡고 오는 11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무교 재가설 사업은 국도 45호선 권곡동과 탕정면 석정리 0.94km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 의원 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결국 사무실을 분리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갈등이 계속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의회 부의장실입니다. 지난달 26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 전반기와 달리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통합당 의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의장실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의장실을 놓고 의원 간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민주당이 부의장실을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의원실을 분할해 부의장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갈등과 마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룸 쓰는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불인정을 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는 저희도 의정활동을 좀 전념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의장실 양보가 아닌 부의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래야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과를 받고 그래 한번 잘해보자
마구 서로 간의 얘기들에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어떻게 본인들이 뺐다 못 뺏은 방을 저희들이 포기한 것이 갈등 해결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통큰 배려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이 끝난 시점에 부의장직 번복은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의장실 사용을 놓고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면서 후반기 아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 천안 성성지구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천안시의회가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분양가 인하와 함께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지역 최대 이슈인 성성지구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시행사는 역대 지역 최고 금액인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을 책정해 분양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택지개발 지구 안에 다른 아파트보다 30%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천안시는 분양가 심의 자문을 거쳐 3.3제곱미터당 1,167만 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고 현재까지 시행사 측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이번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김현식 서북구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1,400만 원의 분양가는 과하다는 게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중론이라며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천안은 단기간 내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1,16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대면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일반 시민분들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면 분명히 이제 외부에서도 천안 같은 경우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할 거라고 보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대부분 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원가 공개를 위한 시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역으로 사업자들이 분양가를 시세 수준으로 맞춘 다음에 역배분을 해서 원가 공개나 항목별로 그 값들을 입력하고 있는데 이 값이 적정한지는 항상 누군가는 감시하고 있어야 된다. 또 원가 산출을 위한 자료는 이미 천안시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영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면 공공택지로 공급된 아파트들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방법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병인 천안시의 건설교통위원장은 분양가 상승은 시행사와 대기업의 이익과 연결된다며 적정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과 소송전을 벌이더라도 시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천안시가 좀 더 강력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편 의회는 이날 토론에 앞서 시행사 측에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결국 불참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 아동학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계모 A씨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재판장에 들어선 천안 아동학대 계모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숨진 의붓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B군을 여행 가방 안에서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숨진 아들이 들어가 있는 가방 위에 올라갔지만 두 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약했고 드라이기 바람 역시 가방 안이 아니라 가방 밖으로 나온 아이의 손에 쏘였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함께 있던 A씨의 자녀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A씨 변호인 측은 자녀들의 심리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영상 녹화본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계모 A씨의 행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 몸무게로 가방에 갇힌 아이를 눌렀었다 했을 때는 사망의 가능성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고의성을 극구 부인한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숨진 B군의 친동생까지 학대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계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금은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기억하기 싫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맞아서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다는 것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재 세종시 10개 읍면동에서 내년도 마을계획 사업을 정하기 위한 주민총회가 이미 열렸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도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점차 발전돼가는 세종시 주민총회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한솔동에 살고 있는 김민순 씨. 평소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았던 김 씨는 최근 한솔동 주민자치회가 내년도 마을계획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주민총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투표인단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접수된 7가지 제안 사업을 꼼꼼히 살핀 김 씨는 투표 개시 첫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온라인으로 하는 투표였지만 어렵지 않게 투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는. 근데 막상 이제 문자 와서 이렇게 누르라고 하는 대로 눌러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어디서나 이제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편하지 않나.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마을계획 사업을 정하는 주민총회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 1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이 중 6곳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나머지 4곳은 일별 또는 시간대별 투표소 운영 방식으로 비대면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마을계획과 주민 제안 사업을 결정하는 세종시 주민총회가 정착된 것은 물론 점차 진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같이 마을 계획을 짜보고 그것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니까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이제 내가 이 마을의 주인이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거든요.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19개 읍면동 가운데 12곳에서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는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주말 세종시에서는 주택 화재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틀 뒤 사고 현장에서는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마을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세종시 연서면의 한 주택. 집안 곳곳이 새까맣게 그을렸고 검은 수트로 변한 문기둥은 지금이라도 쓰러질 듯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마당에 나뒹구는 소화기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난 11일 낮 1시 45분쯤 발생한 이 화재로 집안에 있던 9살과 6살 자매가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당시 같이 있던 할머니와 8살 손자는 화장실에 있어 화를 면했고 할아버지는 잠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저씨끼리 시를 사러 가다가 갔대야. 불나고 조금 있다 바로 가서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끼리 서울에서 아저씨끼리 사갖고 왔는데 내가 그냥 막 울자는 친구. 잘 알았죠. 얘기들 나중에 안 됐지. 예. 이 눈에 선하고 애들이. 사고 이틀 뒤 화재 현장에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조치원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현장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초기 화재 발생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아이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원인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노후한 데다 문과 창틀 등이 주로 목재로 구성돼 불이 삽시간에 번져 화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국회 기능에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는 논의 과정도 속도가 붙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깜짝 참석한 이낙연 국회의원. 이어진 축사에서도 총리 시절 없던 깜짝 발언으로 이날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신분의 핵심은 국회의사당 세종이전일 것입니다. 이준희 시장님이 여태 계속 긴장하시다가 이제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예,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고요.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이자 당권주자 입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진 상황. 이젠 서둘러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입지가 정해지고 건축물의 규모, 내용이 정해져야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조속히 좀 결정을 해서 이제 설계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는 이미 지난해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입지는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한 50만 제곱미터 부지를 최적합지로 받고 이전 규모는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6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위원회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칼자루는 국회가 지고 있는데 관련 국회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지난달 10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만 연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말 세종시 장군면에서 처음 운행에 들어간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가 금남면까지 확대 운행됩니다. 이번에 운행이 시작되는 곳은 금남면 성강리와 봉암리, 송곡 1리 등 6개 리로 기존에 이곳을 다니던 마을버스 63번과 65번은 18일부터 두루타로 대체됩니다. 이들 지역은 고정 수요가 있는 출퇴근 시간에는 노선 형태로 운영하되 그 외 시간은 1시간 전에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편의 향상과 기존 노선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까지 두루타를 전체 읍면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세종 시민들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현실로 응급 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정식 개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착공한 지 약 5년 만으로 세종시 최초의 국립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신도시 도담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당장은 218병상 규모로 개원했지만 올해 말 300병상, 내년 말까지 500병상 규모로 병상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운영은 내과와 외과 등 31개 진료과와 심내혈관센터와 소아청소년센터 등 10개 특성화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원 초기 투입되는 의료진만 의사 122명, 간호사 309명 규모에 달합니다. 수도권이나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녀야만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충남대병원 저쪽에 대전으로 매일 갔거든요. 근데 이 가까운데 제가 여기 세종에 살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감염내과병동 4곳을 포함해 18개 음압격리실이 있고 음압 적용이 가능한 중환자 격리실 24개를 더하면 모두 42개의 음압병상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 도시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과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원 초기 2차 종합병원급에 머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서둘러 상급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련 지정병원을 받고 인증평가를 받게 돼서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이 세종 지역의 유일한 그 권역 상급 종합병원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세종 충남대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